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4회 단종문화제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일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요즘요 그 돌밥이 정말 유행이래요.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돌아서면 밥해야 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댁내에서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또 뭘 해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종문화제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 무엇보다 영양 좋고 맛 좋은 요리의 최고봉은 궁중 음식이죠. 그러나 재료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을 텐데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댁에서 해 드실 수 있는 요리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배워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만의 궁중요리 레시피 함께 알려주실 특별한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보은 선생님은 워낙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영월 구민과 단종문화제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인사 한번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요리 연구가로서만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쿡피아 유튜버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종문화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맛있는 궁중 음식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쿡피아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 같은 요린이도 쉽게 네. 요리 배울 수 있도록 네. 함께 알려주시니까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좀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시아 태평양 유튜버 13인으로 또 올라서셨어요. 아무래도 궁중 음식의 네. 하나인 쉬운 잡채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잡채 그러면 쉬운 잡채 보고 해야지 이렇게 네.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잡채가 궁중 요리인지도 몰랐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만의 궁중 요리 레시피 수상자께서 이곳을 찾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인사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여기서 인사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 여기 옆에 요리 연구가님 너무 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같은 이렇게 자리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단종문화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궁중 요리 레시피 이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되게 엉겁결에 이 레시피 대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 지난주쯤에 우연히 그 소셜미디어 SNS를 하다가 이 단종문화제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궁중요리 레시피 대회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호기심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그 레시피를 한번 제출을 했었는데 덜컥 이렇게 대상 1등을 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으셨던 건 아니고요? 네, 요리하는 거 좋아하긴 했었는데 사실 궁중 요리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겸손해요. 저 지금 네. 이 자리가.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궁중 요리라고 꼭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궁중 음식들을 네.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막 먹고 있어요. 아하. 궁중 떡볶이. 궁중 떡볶이.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북어 보풀하기들 막 있죠. 네. 보풀하기 이것도 궁중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바듯하게 끓여 먹는 된장 조치. 네. 그것도 궁중 음식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먹고들 있는데 이게 정말 궁중 음식이었던 건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몰랐어요. 네. 저는 신선로만 궁중 음식인 줄 알고 그거 네. 먹으러 한식 전문점 가자. 네. 이랬는데 네. 그렇군요. 네. 약간 조려낸 그 된장 같은 그렇죠. 것도 다 바듯하게 조려낸 것도 우리가 보통 조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된장 조치도 궁중 궁중 음식이에요. 음식. 감정이라는 거 있었어요. 오이 감정. 그것도 궁중 음식이에요. 그렇군요. 네. 좀 소화가 잘 되게 하는 네, 음식들은 이제 맞습니다. 궁중 음식으로 네. 많이 탄생을 했네요. 궁금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나만의 궁중 레시피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요리도 좀 해보고 여러분 따라하실 수 있게 설명도 좀 들어볼 텐데요. 일단 수상자께서는 어떤 음식으로 1등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소개 부탁드릴까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초조반은요. 임금이 아침 수라인 그 조반 이전에 드시는 초조반이라는 궁중 반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죽이나 미음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그 위에 잘 부담이 되지 않는, 왜냐면 새벽에 드시는 거니까 네. 그런 요리를 주변에 구성해가지고 만들어서 드리는 게 특징인데, 이 초조반이 사실 하루 동안 임금이 5끼니를 드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볍게 드시는 한 끼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현대인들 3끼 다 챙겨 먹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초조반이, 원래 전통적인 초조반이 굉장히 좀 소박하다고 해야 하나?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조반이랑 수라상 그 중간 지점을 생각해가지고 네. 오늘 현대식 초조반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렇군요. 대회 수상자가 아니라 MC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네.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어떤 계기로 음식을 만들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만들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예,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럼 첫 번째 음식부터 좀 만들어 볼까요? 근데 저희 사실 오늘 단종문화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하고 가고 네. 싶어요. 우리 조선의 임금들, 27대 임금들이 계시는데 네. 임금님들이 어떤 음식을 드셨었는지. 아, 저도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우리가 조선의 임금 중에서 가장 장수했다고 하시는 영조. 어. 께서는 탕평채를 즐겨하셨대요. 네, 네, 묵으로 예. 만든 탕평채를 즐겨하셨고요. 우리가 정조대왕 있잖아요. 네. 정조대왕은 워낙 웅어를 좋아하셔서 군사들한테 웅어나 우어가 우어.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네. 생선인데 좀 나눠주기도 했다 그래요. 오. 그리고 꽃게도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아마 해물 파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선망에 맞이하는 세종대왕께서는 네네네네네. 궁금하시죠? 그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아. 그래서 한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네. 이 단종은 단종. 유배지에 네. 오셔서 굉장히 외롭잖아요. 네. 근데 그 어수리라는 나물이 있어요. 그 어수리 나물에서 나는 옅은 분내 때문에 정순왕후의 그 생각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어수리 나물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드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네. 어수리 나물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나물이에요. 네. 일단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노화가 예방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여기 또 굉장히 어수리 나물이 나물 중에서는 특이하게 비타민,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 이것만 먹어도 약간 좀 기운이 없다 그러면 기력이 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어수리 나물이거든요. 이렇게 이 유배지에 와서 어수리 나물을 찾으셨다는 거 보면 우리 왜 몸은 네. 약한 거를 찾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마음이 좀 절절하네요. 네, 맞아요. 분내 향이 나서 네. 정순왕을 그리며 네. 어수리 나물을 드셨다. 그럼 이런 나물들은 그냥 무쳐 드셨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드셨어요? 그때는 제 생각에는 뭐 볶음이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데치는 방법은 누구나 다 알고 계셨으니까 네. 그거를 그냥 무쳐 드셨거나 네. 아니면 쌈으로 조금 드시지 않았나, 아니면 네. 죽으로 또 드시지 않았나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이렇게 또 단종께서 즐겨 하셨던 이곳 영월에서 네, 유배 시절에 맞아요. 즐겨 하셨던 음식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상자가 함께 하셨던 나만의 레시피 공개를 해 주실까요? 첫 번째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제가 처음으로 보여드릴 음식은 네. 현미밤 찹쌀죽이에요. 네. 네, 현미밥, 네. 찹쌀죽. 네, 사실 어떻게 부르든 그 부르는 게 이름인 게, 저는 여기 들어간 재료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라서 사실 저도 제가 부를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요. 네. 밤현미 찹쌀죽이었다가 현미밤 찹쌀죽이었다, 이게 막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현미랑 밤이 들어간 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거든요. 예. 네. 네. 한번 만들어 한번 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네. 예. 나만의 레시피 현미밥 현미밤 현미 찹쌀죽. 찹쌀죽. 네, 네. 그러네요. 네, 우선 네네. 이거 만드시기 전에 네. 이 현미를 전날에 불려 놓으셔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최소 5시간은 불려야지 죽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5시간 불린 상태로 현미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밤 무조건 준비하셔야 되는데, 밤은 삶거나 쪄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한 100g 정도만 네.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왜 궁중 요리하면 타락죽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 타락죽을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원래는 전 물을 넣었는데 물 대신에 우유를 조금 첨가해서 넣으시면 타락죽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레시피예요. 네. 네. 원래 타락죽을 우유로 한 거죠, 그렇죠. 선생님? 워낙 타락죽은요, 그 궁중 안에 있는 내의원에서 염소의 젖을 이용을 해서 만든 건데요. 네. 이 염소의 젖을 짠 다음에 타락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물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왜냐면 네. 쌀을
말려서 네. 그거를 무리지었다 그러거든요. 그거를 같이 해서 만든 게 바로 타락죽인데요. 네. 굉장히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연하게 느껴지는 우유의 그 단맛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렇게 기력 보강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요거 지금 밤을 지금 빠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시작해 볼까요? 네. 네. 밤을 네. 전 으깰 거예요. 이 절구에다가 넣어서 네. 으깨거나 혹은 이렇게 절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칼로 다지시면 아, 되거든요. 칼로? 예. 어차피 이 죽 안에 다 네, 들어가서 네. 섞일 네.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절구가 있으니까 절구에 넣어서 네. 빻아서 뭐 귀찮은 일 있으시면 저 시켜도 됩니다. 옆에서 빠고 요리 있을까요? 잘하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예. 네. 민폐만 안 끼치면 다행인데 어쨌든 밤을 이렇게 삶은 후에 빻는 거죠. 네. 네. 삶거나 찌시면 돼요. 네. 여기 지금 쪄놓은 거라 잘 잘리네요. 네. 그렇게 다지셔도 되고 아, 네. 이렇게 다져도 되고. 네. 네. 절구가 선생님이 마치 예, 요리를 배우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제 영광입니다. 네. 느낌이 드네요. 아, 이런 레시피들은 근데 원래 세상에 없었던 건 거죠?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밤 왜냐면 죽은 타락죽- 있어요. 네. 아, 밤중은 있어요. 밤죽은 이제 아이들 이제 네. 이유식할 때 네. 가장 어머님들이 특히나 이제 손주를 키우시는 할머님들이 아. 가장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 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밤죽을 많이 쓰시죠.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배우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군요. 네, 많이 먹어보니까 저절로 네,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선 이걸 그래서 제가 밤을 빠서 네, 미리 네. 현미 오늘은 타락죽을 하려고 네. 현미에다가 우유를 부어가지고 어느 정도 네. 해놨어요. 불려서 네. 저는 이거를 중불에 맞춰가지고 네. 네. 저런 할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미리 불려놓는 일이 쉽지 않아서 현대인들은 좀 빨리 불리는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보통 이제 네. 어머님들이나 이제 요리를 조금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 네. 현미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현미가 속 안에 있는 심지는 그대로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찬물부터 차례대로 부어주는 게 시간을 지켜주는 게 좋아요. 네, 네. 우리가 쌀은 1시간 정도 불리는 게 좋고요. 네. 현미는 이렇게 죽을 끓이려면 한 3시간 이상은 불리셔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네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몸에 좋다고 하는 왜 조 있잖아요. 차조. 네, 네, 네. 차조 같은 경우에도 1시간 이상 불리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찹쌀을 안 넣고 네. 수수를 넣는다 그러면 수수는 빨간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서 그것도 1시간 이상을 불리셔야 돼요. 일단 죽을 끓이기 위한 모든 곡식은 1시간 이상은 충분히 불리되 찹쌀은 3-4시간 정도 불리셔야 돼요. 네. 정성이에요. 네. 네. 아우, 우리 왜 죽 쓴다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죽이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게 죽이에요. 가장 쉬운 게 죽인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그 네. 뭐 해서 다 죽 써서 남주니 뭐 이러는데 맞아요. 예, 굉장히 억울하겠어요. 죽 아유, 써서 그럼요. 남주면. 네, 네. 아, 이렇게 네. 다 빻는군요. 네. 잘게 잘게 빻고 빻아서. 현미는 불려서 네. 네. 우유를 넣어서 다 집어넣고 끓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끓이면 되죠. 예, 네. 예, 예. 굉장히 야무지게 지금 다짐을 하고 계세요. 네. 떨리네요. 이게 카메라 앞에서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다져야 되나? 이렇게 네, 다지시면 돼요. 이 이 정도로 정도로 다져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은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예, 또 말씀을 잘하시고 수상자께서는 예. 그래서 제가 이 중불에 네. 끓일 거예요. 아, 중불에서. 중불에서. 네, 이제 네. 이게 끓어오르는 게 보이면은 그때 이제 밤을 제가 으깨 놓은 거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끓기 시작하네요. 네. 이게 네, 보이네요. 지금 딱 끓고 있어요. 끓기 약간 시작하는데 부글부글 이렇게 네. 푸석푸석 되고 있어요. 저게 풀썩풀썩 될 때 좀 요린이들은 맞아요. 튀니까 깜짝 네. 제가 몇 번 튀었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그러셨구나. 같아요. 네. 죽도 튀어요. 네. 이거 지금 우유 갖고 우유를 좀 넣으신 거죠? 네, 우유를 미리 조금 넣었어요. 어떻게 농도 보고 우유 조금만 더 넣을까요? 네, 이게 어떻게 너무 할까요? 오래 끓이다 보면은 네. 좀 되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유나 뭐 물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아, 네. 그럼 처음부터 중불에 네. 예, 중불에서 현미와 우유 넣고 물도 넣으신 거죠, 어쨌든.
예, 우유만 하게 되면 네. 너무 그 우유의 그 향이 많이 짙기 때문에 오. 물도 같이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물을 조금 저는 네. 만약에 5컵을 넣는다고 하면은 물은 한 2컵 그리고 우유는 3컵 이렇게 비율을 2대 3 맞춰서 비율로 네. 물과 우유를 넣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끓으니까 제가 밤 이거 빻아놓은 거를 네. 여기 넣어볼게요. 네, 그냥 밤을 예, 넣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밤을 네. 넣게 되면요 네. 농도가 조금 되직해지거든요. 그래서 음. 되도록이면 밤을 넣기 전에 그 농도를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네. 아니면 물을 또 부어야 되면 네. 그러면 다시 또 시작해야 되거든요. 죽은 맞아요. 처음부터 분량의 물과 우유를 같이 넣고 시작을 해야 죽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농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네. 농도를 딱 맞추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밤을 넣기 전에 약간 좀 묽게 한 상태에서 그렇죠. 밤을 네. 다시 넣어야 네. 농도가 맞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소금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소금 원하시는 만큼 넣어서 첨가하시면 아마 맛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냥 타락죽을 하거나 그냥 물만 넣는 것보다는 네. 소금으로 저는 간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소금 넣으시면 돼요. 네. 저렇게 하니까 금방 뚝딱도 네, 만들어지네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간단한데 사실 처음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물을 얼마큼 넣어야 되고 우유를 얼마큼 넣어야 되고 이게 지금 찹쌀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 저는 네. 이 불린 현미 찹쌀을 한 컵, 아까 제가 물 그 양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3대 2.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불린 찹쌀을 한 컵을 한다고 하면은 물을 5컵. 아. 만약에 타락죽을 한다고 하면 불린 현미 찹쌀 한 컵에다가 물 2컵 그리고 우유 3컵. 세 컵. 이게 타락죽. 아,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은 한 100g 정도 예. 네,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1인분 양이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죠. 현미 아니에요? 찹쌀 한 컵은요. 네. 나중에 죽을 만들게 되면 네. 한 8배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8배 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4인이 충분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불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전복 좀 만들다가 네. 이만큼 깜짝 놀랐어요. 예, 4명이 먹는다고 네. 4컵을 넣었다가 엄청나지더라고요. 4컵이면은 엄청난. 넘쳐 흘러서 덜어내고 다시 끓였어요. 예. 네, 이제 다 끓어가지고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뭐 어차피 밤은 다 삶아서 넣은 거라서 네. 굳이 오래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정도 됐으면은 그럼 뭐 담아볼까요? 그릇에다가, 예, 네. 예. 그릇에다가. 네. 그릇에다가 네. 담아드릴 거예요. 네. 담아보겠습니다. 아, 또 궁중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유기 그릇에. 네. 아, 요즘은 외국인들도 이런 우리의 그릇이나 나무 유기에 정말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유기 그릇 선물해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외국 분들이 유기 그릇에다가 네. 치즈 플레이팅 해가지고 와인이랑 잡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쁘겠다. 너무 격조가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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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줏빛 와인과 함께. 아우, 너무 예쁘겠는데요? 너무 어울리겠죠. 네네네. 저는 이 정도만 아, 요 정도만. 네, 네. 담을게요. 왜냐면 네. 아침 일찍 드시는 임금이 그렇죠. 아침 일찍 드시는 거니까 너무 네.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이 정도가 네. 적당할 것 네. 같고 네. 이렇게 드리면은 약간 조금 저는 심심해 보여가지고 네. 위에다가 여기에 밤이 들어갔다를 보여주려고 아. 밤을 올려요. 근데 네. 올릴 때 그냥 여기 아까 선생님 잘라주신 밤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네. 약간 아. 으깬 거를 으깬 것을. 칼로 조금 으깬 거를 좀 남겨가지고 아, 네. 막 그냥 음. 편하신 대로 다지시면 되거든요. 네. 아니, 조금 다져가지고 요리 안 해보셨다 그러더니 칼질하는 솜씨가 굉장히 요리하셨죠? 어설픕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글로 배웠습니다. 추적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이 정도 그냥 조그맣게 다져가지고 네. 그냥 옆에 올리시면 혼인 전에 나인이 만드셔서 양이 적어요, 임금님. 네. 포인트로 아, 요렇게 해서 네. 내면 아유, 네, 아유, 요 정도만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해서 이렇게 내시면 네. 보여드릴게요. 아유, 맛있겠어요.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와. 보이시나요? 맛있겠네요. 현미, 네. 오늘은 타락죽. 오늘 여기에다가 지금 아, 네네네. 차려놨네요. 네네네. 아유, 이렇게 이뻐라. 살짝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 요 한 끼 식사 이렇게 딱 아침에 드시고 나가면 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좀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맛있겠네요. 제가 네. 끝나고 맛봐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유기 그릇은 온도를 잘 네. 예, 유지하니까. 유지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타락죽 다시 한 번만 제목을 얘기해 주세요. 현미 밤 현미
타락죽. 밤현미 타락죽.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아침 시간에 네.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초조반으로. 음식으로 초조반. 네. 네, 예,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요리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는 가지 양념 구이예요. 그래서 음. 여기 제가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여기 양념 안에다가 표고버섯이랑 홍고추, 청고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고춧가루, 고추장, 제 물엿 이렇게 섞어가지고 양념장을 만들어 놓고 가지를 약간 접시처럼 저는 쓰려고 네. 가지 양념 구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가지를 어슷 썰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제가 아까 만든 양념장을 토핑처럼 올려가지고 그렇게 내는 가지 양념 구이. 네. 그렇군요.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요리 처음이신 분들은 네. 기본 양념장 그래도 맞아요. 좀 말씀을 네. 해주셔야 도움이 네.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양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이 기본이 들어가는데요. 고추장은 요건 기호에 따라서 넣거나 안 넣거나 하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파마늘,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조청이라든지 물엿이라든지 약간의 설탕을 넣으시면 좋고요. 네. 또 요거는 단맛이 너무 싫다 그러면 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네. 또는 들깨가루, 참깨가루 이렇게 섞어서 넣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구이 양념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고춧가루 넣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너무 퍽퍽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물을 섞을까 하다가 제가 그날 만드는 날에는 채수를 만들어서 채수를 섞어서 썼거든요. 오. 그랬더니 약간 촉촉하게 네. 양념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양념이. 채소 안에 들어가는 그 채소는 어떤 거 쓰셨어요? 저는 이 초조반을 만들려고 채수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 네. 전날에 제가 만들기 전날에 채식주의자인 지인분이 네. 오셔가지고 제가 버섯 전골을 한번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건표고랑 건 다시마를 넣고 끓여가지고 채수를 만들었던 걸 제가 남겼다가 다음날 여기에 넣은 거거든요. 네. 뭐 굳이 안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뭐 물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채수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은 네. 아마 조금 감칠맛이 조금 더해지지 네,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표고버섯과 네. 건다시마가 굉장히 감칠맛을 내면서 맛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를 넣고 요리를 한다는 건 요리의 기본을 조금 아신다는 거예요. 제 많이 생각에는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러신 유튜브에서. 것 같아요. 제 유튜브에서요. 유튜브에서 배우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비밀이 풀렸네. 저는 계속 잘 아시지? 아유, 네, 열심히 구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기본 양념장에 이렇게 채소를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일단 채수를 준비를 해도 되고요. 또는 네. 우리가 육수라 그래서 고기를 우려낸 국물을 네네네. 준비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 준비해 놓으시면 훨씬 더 요리가 간편해지면서 맛은 업그레이드 시키니까 네. 도움이 좀 되겠죠. 그러네요. 예. 제가 아까 얘기한 어수리나물 볶음에도 네. 마지막에 어수리를 조금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다 볶고 난 다음에 채수 조금 넣고 뚜껑을 덮어서 김을 한번 쏘여주면 어수리가 굉장히 부들부들한 게 정말 이렇게 맛있는 나물이었구나를 아마 다시 한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채소를 표고와 홍고추, 청고추. 고추로. 네. 네, 뭐 알겠습니다. 다른 걸 더 넣으셔도 돼요. 네, 원하시는 대로 먹고 네. 싶은 걸 넣어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이 양념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네. 해서 만드시면 되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게 그냥 가지 아까 제가 접시처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가지를 씻어가지고 어슷 써는 건 다들 아시죠? 어슷 썰어가지고 제가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제가 조금만 쓸 거라서 이쪽 끝에만 네. 살짝 굉장히 쓸게요. 알뜰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같은 두께로 그렇죠. 아무래도 요 정도- 접시에 활용을 하려면 네. 두께감이 좀 있어야 네. 되겠죠. 이 정도로 네.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 네. 한 0.8에서 1cm 네. 정도네요. 정도. 예. 네, 나란히 놓을 거라서 웬만하면 같은 크기로 썰어주시는 게 크기로. 좋아요. 네. 아, 이렇게 그 재료로 식재료로 접시를 만들면 다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왠지 이제 대접받는 느낌이 또 딱 드는 거예요. 정성이 네. 보이니까. 네. 저는 딱 이렇게 4개만 만들어. 아, 4개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예. 지금 3사람인데. 아, 네. 그러면 제가 2개 먹을게요. 제가 안 먹고 두 분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만 더 썰어주세요. 이왕 5 쓰시는 개로, 거. 네. 예. 이 먹는 거에 또 집착을 하게 돼요. 선생님은 손이 큰 편이세요?
저는 조금 남 주는 건 손이 굉장히 크고요. 네. 제가 먹는 건 조금 만들어요. 아이, 그러면 네. 됐죠, 뭐. 네, 이렇게 5개 네. 만들어서 아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불은 저는 원래는 좀 센 불에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지를 요리를 다른 양식에서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물을 금방 흡수하고 기름도 금방 흡수해가지고 식감이 되게 물컹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불에 올리는 게 좀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센 불에다가 그냥 후다닥 네.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색깔이 좀 갈색이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없는 가지 요리인데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그때 센 불에 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늘 약불에다가 네. 제가 제일 약한 불에다가 대신에 저는 기름을 안 올려요. 아까 기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기름을 안 올리고 약불에다가 불이 좀 올라오면 네. 올려가지고 그냥 앞뒤로 구워주시면 끝이에요. 네. 네. 뭐 굳이 여기에 뭘 뿌리거나 하지 않으셔도 소금도 안 뿌리고. 네, 왜냐하면 양념 위에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 보통은 기름을 많이 그러잖아. 쓰는데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지금 불과 한 30초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 가지 썰어놓은 지. 네. 근데 썰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살짝 갈변이 생겼어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썰고 나면 꼭 찬물에다가 살짝 담궈서 쓰시거나 아니면 약간의 찬물에다가 소금 간 약간 해놓으면 간이 살짝 배이면서 갈변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구울 때 혹시 기름을 두를 텐데 그럼 튀지 않을까요? 물론 종이 타올에다가 네. 꾹꾹 눌러서 물기를 없애서 하는 게 좋고요. 음. 지금 엘레나 씨가 한 것처럼 이렇게 기름 없이 하는 거는 가지가 수분이 굉장히 90%나 많은 채소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일단은 조금 날리면서 네. 그 수분으로 익혀지기 때문에 왜 본재료가 본재료를 잊게 되면 훨씬 더 맛있는 맛이 그렇죠. 나거든요. 단맛이 나거든요. 네. 바로 그 원리를 조금 이용하신 것 같아요. 식용가 나오셨어요? 식용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조리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보고 좀 먹은 아, 것들을 네. 토대로 네. 제 입맛에 맞게 그냥 만들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경험치가 많으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도 하면 네, 좀 한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그 맛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접한 요리의 음식에 대한 맛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음식을 만들 때 다른 사람보다 그 음식을 안 먹었던 사람보다 한 30%는 더 점수를 얻고 들어가죠.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맛을 빨리 낼 수가 있거든요. 네. 용기가 생깁니다. 네. 이 가지를 이제 굽고 있는데요. 사실 가지의 식감은 개인별로 다 다를 것 같아요. 좋아하는 네, 식감이. 맞아요. 저는 좀 물컹물컹, 저는 엘레나 씨하고 비슷해요. 좀 그래요? 약간 사각사각한 걸 좋아하고. 아, 그러세요? 저희 아. 어머님은 익히는 거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지찜, 네. 예전에는 왜 사발찜이라 그래가지고 밥 위에다가 뜸 들일 때 이렇게 올려놓고 찌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젓가락으로 쭉쭉 찢어서 거기에다 이제 가진 양념해서 잡수셨는데 요새 분들은 그거보다는 튀김, 가지튀김, 맞아요. 네. 아니면 가지전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그런 식감 살리는 뭐 이런 조리법이 따로 있어요? 가지의 식감을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를 썰자마자 물에 약간 담그는데 네. 소금에 네. 살짝 절임식으로 해서 담갔다가 바로 건져서 볶게 되면 네. 훨씬 더 수분감이 또는 기름기가 그 안으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고요. 만약에 찜을 하실 때는 가지를 제가 알토란에서도 요거 한번 네.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지를 썰잖아요. 네. 이렇게 반 이렇게 썰어서 네. 한번 썰어볼까요? 네. 아, 가로로. 네. 이렇게 해서 찜기에 올리잖아요. 네. 그럼 그 찜기 위에다가 건다시마 하나를 잘라서 올린 다음에 찌면 네. 건다시마에서 나오는 알긴산 성분이 가지에 흡수가 되고 감칠맛을 올리기 때문에 가지를 훨씬 더 단맛 나게 찜을 해서 드실 수가 있죠. 네. 오늘 여러 가지 팁들을 다 대방출하고 계시는데 유튜브에서 할 거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요리는 매일매일 개발해야 되는 어, 맛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또 매일매일 먹으니까요. 그럼요. 네. 벌써 다 구워졌나 네, 이제 봐요. 다 구워가지고 네. 꺼내볼게요. 아예 이거 접시에다 여기다가? 네. 올리나요? 네. 정말 색깔이 많이 변하진 않았네요. 어우. 예쁘다. 네.
이왕이면 아까 이렇게 꽃이라고 놓을게요, 하셨으니까 네, 꽃처럼. 이렇게 꽃처럼 네. 이렇게 어떤 가지는 여기다가. 씨가 이렇게 많지 않고 어떤 가지는 씨가 또 많고. 네, 요게 네. 이제 계절별로 있는데 지금이 네. 가지가 가장 맛있을 때예요. 아, 네. 그럼 그래서- 지금 당장 가지 요리 좀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예. 씨가 많을 때는 네. 가지찜이 어울리고요. 네. 씨가 조금 적을 때는 볶음이나 튀김, 아. 전이 좀 어울리고요. 네. 네, 그 위에다가 이거 올려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쉬운 굉장히 요리였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오, 진짜 그리고 간단하네요. 소개하기도 사실 민망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거예요. 너무 아닙니다. 예. 간단해서. 아니요, 이런 거 맛은- 좋아해요.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이런 거 너무 그럼요. 좋아해요. 예. 네. 더 맛은 복잡하면 좋으니까요. 치우기도 힘들어요. 네, 네. 이렇게 조그맣게 아, 살짝 어머, 올려주시면 이거는 돼요. 술안주로도 괜찮겠어요. 너무 뜯겨나죠? 예, 괜찮아요. 네, 아주 오. 좋아요. 아, 이런 공기 맑은 영월에서 그 밤하늘 바라보면서. 영월에 대나무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 대통주가 많다고 제가 얘기 어. 들었거든요. 대통주 한 잔 대통주하고. 하면은 네.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아, 야, 정말 예쁘기도 하고. 아우. 네, 간단하고 맛있고. 그리고 일단은 네. 요리는 네. 이렇게 색으로 하게 되면 눈으로 먼저 먹잖아요. 네. 그리고 향으로 먹고, 향으로 먹고. 그다음에 입으로 즐기는데 네. 삼박자를 다 할 수 있는 요리 같아요. 네. 야. 초조반에 이렇게 딱 나오면 임금님께서 너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누가 하였느냐. 당장 대령하라. 네. 오늘은 아. 제가 토핑을 많이 올리려고 네. 두부 네. 많이 드실 것 같아서 예. 많이 올릴게요. 아, 정말 맛있겠네요. 이거는 한 입에 쏙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가지가 이 크기가 커도 이게 부드럽고 연해져서 네. 한 입에 넣고 씹으면 어유 그 맛의 그리고- 조화가 어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 왜 핑거푸드가 굉장히 네, 유행했잖아요. 네, 네, 네. 딱 그 식으로 먹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네. 제가 술안주 얘기했어요. 아, 정말 우리 영월의 대통주 옆에 놓고 밤하늘을 바라보고 싶네요. 예, 요렇게 아우 너무 이뻐요. 완성이 됐습니다. 꽃이 정말 폈어요. 순식간에 만들었는데요. 네. 네. 네, 너무 짧죠. 네, 아마 네, 네. 지금 보면서 따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그러니까요. 유튜브 와. 보시는 분들이 당장 가지 있나 냉장고 속 뒤져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예. 완성이 네. 됐습니다. 아, 여기 아이고, 올려놓는군요. 이뻐라. 아, 예뻐요. 정말 예쁩니다. 아, 요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먹어야겠죠? 네. 아, 정말 예쁘네요. 네. 요렇게 두 가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요리 두 가지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요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소개를 좀 하나하나 해 주실까요? 네, 여기 맨 처음에 보이는 건 애호박 두부찜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겉에 있는 게 또 애호박이 또 접시처럼 쓰였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애호박을 파내가지고 그 안에 두부소 그리고 당근 그리고 여긴 버섯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들어갔던 청고추, 홍고추 또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잣을 올려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소를 채우듯이 안에 네. 넣어주신 다음에 아예 찜통에다가 넣어서 찌시면 끝이에요. 굉장히 담백하겠어요. 네, 건강에도 좋고 네.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이렇게 그 속을 파내서 집어넣고 이런 음식들이 꽤 있죠. 그렇죠. 우리 엄청 집에. 많죠. 네네. 이 호박선뿐만 아니라 네. 가지도 그렇게 해서 만든 가지선도 있고요. 아, 그다음에 오이선도 오이선, 있고요. 오이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렇군요. 그 소를 넣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속재료들이 좀 궁합이 맞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쯤이면은 아마 그 시장에 나가면 껍질 벗긴 새우살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새우살 곱게 다져서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은 다음에 네. 뭐 지금 얘기한 두부 해서 같이 버무려서 넣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다진 소고기, 가진 양념을 해서 아예 애호박에다 넣고 찌셔도 아주 맛있는 애호박 속찜이 되겠지요. 네. 그리고 요새 왜 우거지 시래기들 어머님들 많이 준비해 놓으셨지요. 우거지 시래기 삶은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서 두부하고 버무려서 같이 넣어도 이것도 아주 맛있고요. 그다음에 영월에 지금 있는 산채나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산채나물들도 그거 같이 데쳐서 이렇게 두부랑 같이 무친 다음에 올려주시면 아주 맛있게 또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물 썰어가지고 두부랑. 네. 아, 아주 맛있겠죠? 네. 저는 먹는 거 좋아해서 사실 음식은 꽤 아는데, 그건 또 처음 봤어요. 네. 누르면 나오네요, 선생님. 네. 네. 아, 그렇군요. 선이라고 하죠. 네. 호박선, 가지선, 네. 오지선.
오이선. 오이선. 네. 네. 이런 것도 좀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이건 또 네. 두부선이에요. 두부선. 두부선. 이것도 네, 이것도 선이네요. 선이에요. 소를 집어넣는. 네. 네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두부선이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두부를 이렇게 그냥 네모난 두부를 X자로 자르면 삼각형 모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그대로 프라이팬에다가 저는 들기름을 둘러요. 그래서 들기름에다가 해서 부치는 건데 이 두부를 그냥 생 두부를 한다기보다 저는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좀 담가놨다가 하는데 그때 소금을 넣어가지고 간을 조금 배이게 해요. 그런 다음에 좀 소금이 배인 그 두부를 그 팬에다가 들기름 두른 팬에다가 올려가지고 이 면을 다 구워준 다음에 이걸 나중에 꺼내가지고 반을 갈라서 놔둬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여긴 당근이랑 버섯이 들어가는데 네. 당근은 뭐 소금으로 간을 해서 채 썰어서 준비하셔도 되고 표고버섯은 저는 간장이랑 참기름 해가지고 섞어서 후라이팬에다가 해서 간해서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채워주시면 두부선이 되는 거예요. 안 간단해요. 안 간단합니다. 선생님 그 네. 얘기하는 중에 들기름을 써야 하는데 하셨는데 뭔가 기름의 차이도 있나요? 그리고 구울 네. 때도 이것도 정말 잘 구워졌거든요.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요. 네. 지금 아까 두부를 소금을 약간 넣은 물에다가 잠깐 담가놨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두부 안에 있는 간수는 빠지면서 물에 있는 소금간은 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두부가 빠르게 붙여집니다. 익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들기름에 구웠다 그랬잖아요. 두부와 들기름은 굉장히 궁합이 좀 잘 맞아요. 그렇기 오. 때문에 들기름에 구울 때는 식용유를 조금 섞어서 왜냐하면 들기름의 발연점이 170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연점을 좀 올려줘야지만 구웠을 때 타지 않으니까요. 식용유랑 같이 해서 그렇게 구워주시면 아주 노릇노릇하게 맛있는데 들기름으로 구웠기 때문에 들깨가루를 넣은 양념장을 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거기에다가 고소한 맛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영월에 또 그렇게 잣이 많다면서요. 맞아요. 네, 잣가루 넣어가지고 양념장에 잣가루의 그 향과 잣의 맛을 또 같이 또 가미시켜 주시면 훨씬 더 두부선을 조금 고급스럽게 뭐 2,000원짜리 두부지만 네. 마치 10,000원짜리 두부있냐 네. 이렇게 드실 수가 있지요. 네. 우리가 정말 무슨 음료수를 먹더라도 잣 서너 개 똑 띄워놓으면 아유 다르죠. 예, 제가 네. 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왕비. 네. 네, 그러네요. 음. 들깨가루를 넣거나 이제 잣가루 넣어서 네. 이 양념장을 좀 만들어 보는 방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지금 정말 이건 저는 노릇노릇 잘 구워져 있는데 들기름만 여기 썼을 때 반을 갈라서 재료를 넣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자꾸 전 예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네. 튀어나오더라고요. 예쁘게 하는 걸 좀 추구해서 그래도 네. 임금한테 올리는 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정성을 좀 보이고 싶은데 제가 좀 정성이 조금 없는 날 그런 네. 날은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반을 잘라서 넣었는데 재료가 뭐 뒤죽박죽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그게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일단은 안에 들어가는 채소의 그 사이즈를 굉장히 곱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옆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왔다고 자꾸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면 더 튀어나오거든요. 그냥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이 모양새가 네.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단정하면 이거 먹어도 되나로 고민되잖아요. 그럼요. 살짝 소박하게, 소탈하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두부선을 멋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네. 김밥 꼬다리요. 저는 꼬다리 너무 좋아해요. 나와야 네, 먹겠죠. 네. 예, 간혹 덜 나온 거 있으면 이게 뭐야 싶어요. 예. 근데 그렇지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죠. 소를 곱게. 조금 곱게 썰어서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네. 이왕이면 구울 때 이렇게 삼각형의 안쪽에 지금 선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홈을 한번 만들어 놓고 구우시면 구우면서 두부가 이렇게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속 끼우기가 굉장히 편해요. 네. 오늘 배웠네요, 하나. 굽고 자르셨어요? 네. 그렇군요. 잘라놓고 구우면 살짝 벌어진다. 네. 여러 가지 팁을 방출하고 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그리고 또 빈대떡? 네, 이거는 빈대떡처럼 보이는데 궁중 요리에서는 빈자병이라고 불러요. 빈자병. 네, 빈자병. 빈자병을 저는 현대식으로 해석을 한 건데 빈자병이 그 녹두로 만든 전이에요. 그래서 네. 녹두를 아까 현미처럼 하루 전날 불려놔야 돼요. 또 녹두를 불려놓은 다음에 이제 요리하기 전에 갈아서 믹서로 해서 갈아서 거기다가 소금을 간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네. 원래는 이렇게 저처럼 채소를 많이 올리지 않는데 저는 채소를 많이 올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당근이랑 표고버섯, 청고추, 홍고추, 그리고 고사리, 숙주나물 이렇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선생님 좀 뭐 들어갔나 자세히 보고 계세요. 예. 많죠. 네. 그래서 숙주는 그냥 숙주 데치는 거는 다들 하시잖아요. 데쳐가지고 좀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소금으로 간해서 팬에다가 마찬가지로 볶아서 준비해놓고 네. 고사리는 불린 고사리 불려가지고 나중에 거기다가 간장 또 참기름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팬에다가 해서 준비하고 청고추, 홍고추는 그냥 팬에다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볶고 마찬가지로 아까 두부선 할 때처럼 네. 당근이랑 표고버섯 똑같이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네. 해서 올려주시기만 하면은 끝인데 저는 이거를 한번 원래 전을 뒤집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맨 위에다가 그 프라이팬 위에다가 전을 녹두를 올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저 재료를 하나하나 올리고 나서 뒤집질 않았어요. 오. 왜냐하면 제가 뒤집었더니 네. 이게 그 위에 재료가 쏟아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위에다가 녹두를 한 번 더 덮었더니 덮고서 다시 뒤집었더니 모양이 좀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놓고 위에다가 팬 그 뚜껑들 요즘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윗면이 익게 오. 해서 만든 저의 빈자병입니다. 아이디어. 네. 요리를 잘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묘하게 빠져들어요. 나중에 같이 좀 채널 만드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사실 빈자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네. 시점에서. 이제 네. 요거는 엘레나님의 레시피고. 그렇죠. 빈자병이라는 게 어떤 음식인가요? 그 음식 띠미방이라는 고조리서 책이 있습니다. 그 네. 빈자병은 거기 그 책에 보면 빛이 유자빛이 나도록 구워라라는 얘기 있어요. 바로 녹두 지짐 전이 네. 녹두 지짐 떡이라고도 하고요. 녹두 지짐이를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빈자병이에요. 녹두를 이제 곱게 갈아서 그거를 반죽을 후라이팬에다가 적당하게 얹은 후에 팥소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얹고 그 다음에 녹두를 다시 한번 얹어서 안쪽에 있는 팥소가 약간 도드라지도록 해서 붙여낸 게 빈자병이거든요. 아. 이 빈자가 가난한 빈이라 그래요. 우리가 네. 보통 빈대떡, 빈자병 다 약간 조금 힘들게 사시는 서민의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녹두만 있으면 또 집에 팥소만 있으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엘레나 씨의 이 녹두 빈자병을 보니까 네. 우리 예전에 왜 빈대떡 만들면 갖가지 나물에다가 고기 넣고 버무려서 빈대떡을 두껍게 만들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두껍게 만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조금 뭐랄까 품위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젓가락에 가게끔 모든 음식은 사실은 그 멋이 먼저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맛인데 그 멋과 맛을 같이 추구한 빈자병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빈자병에 박수를 박수. 제가 막 쳐주고 싶어요. 그 여러 가지 음식 중에 네. 빈자병의 박수. 네. 본의 아니게 가난한 음식, 가난한 빈자를 썼지만 사실 우리 서민들이 드실 그쵸. 때는 두껍게 해서 좀 배부르게 그럼요. 드셨었는데 네, 네. 지금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네. 바꿔주셨어요. 여기다 이제 뭐 돼지고기 조금만 채 썰어서 같이 네. 가진 양념해서 같이 넣게 되면 우리 왜 많은 분들이 땡땡 시장 빈대떡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네, 딱 네. 그 빈대떡이죠, 뭐. 네. 그러네요. 네. 그 사실 이런 소를 올리는 음식들이 참 우리 음식이 많은데 맞아요. 네. 궁합이 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보통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네. 우리 선조의 지혜들의 가끔가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데 어쩜 그렇게 음식 궁합을 잘 식궁합을 맞춰서 이렇게 요리를 하셨는지 지금 녹두가 해독에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고사리 약간의 고사리. 그 산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그걸 맞아요. 좀 중화시키는 역할을 같이 하죠. 아. 그리고 여기에 지금 표고버섯, 당근, 홍고추, 청고추, 숙주, 녹두, 숙주, 고사리 요것들이 네. 굉장히 다 식궁합이 맞아요. 일단 우리가 씹었을 때 음식에서 씹고 나면은 단맛이 많이 우러나는 식재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녹두가 약간 거친 곡류예요. 맞아요. 예. 거친 곡류를 약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빈자병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정말 맛있겠어요. 근데 그게 팁인 것 같아요. 이 레시피에서는 어쨌든 네. 뒤집지 않고 그렇죠. 뚜껑을 닫는다. 그렇죠. 아, 네. 그럼 위에가 살짝 잘 네. 익겠네요. 그리고 이제 요새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만 네. 녹두 빈대떡이 가장자리에 그 바삭함 네, 그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우리 왜 빈대떡 굽고 나면 네.
겉면만 드시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래요. 그것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데 네. 요게 또 굉장한 우리 엘레나 씨만의 팁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아, 저 이렇게 음식 소개하는 동안 아주 지금 유튜브에 댓글이 엄청나게 오고 정말요? 있어요. 이거 보세요. 예. 와, 어머, 진짜. 아이고, 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뭐 마녀 얼음님 궁중 요리 궁금합니다. 김수현님 타락죽 먹어보고 싶어요. 네, 뭐 이렇게 와 있어요. 아이고, 네, 하나 네. 읽어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타락죽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쉽게 우리 엘레나 씨가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거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궁중 요리는 고급스럽죠. 잘 보고 있습니다. 고급스럽지만 우리가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시피잖아요. 그럼요. 아마 집에서도 충분하게 이렇게 초조밥 만들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선생님하고 방송하고 싶다. 한마디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연 소개까지 이렇게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그 나만의 궁중 요리 레시피의 수상자와 함께 음식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궁중 음식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궁중 음식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요리 전문가. 네, 궁중 예. 음식을 좀 배운 네. 아주 요리 연구가입니다.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요, 충분하게 현대 지금 우리들도 네. 이렇게 꼭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간단한 뭐 이름은 초조반이라 그래서 궁중 음식의 이름을 땄지만 네. 아주 간단한 것 같아서 특히나 영양, 맛, 가격. 요새 가격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그냥 흔하게 정말 집 앞에 있는 마트만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기 때문에 네. 아주 손쉽게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궁합이 잘 맞는 5가지여서 제가 보는 제가 굉장히 뿌듯하네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네, 선생님께서 밥상에 하나 딱 올려보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물론 다 좋겠지만 네. 한 가지만 골라보신다면. 저는 지금 오늘 집에 가서요. 네. 가다가 어수리 조금 사서 예. 어수리 썰어가지고 어수리 네. 갖고 저는 타락죽은 아니고 어수리 죽 하나 끓이고요. 오. 그다음에 두부 살짝 구워서 거기에다가 표고버섯좀 많이 넣고 두부선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똑같이 해봐야지. 네. 아, 고맙습니다. 정말 현대인들이 좀 급할 때 식사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레시피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되게 지금 얼떨결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제가 한 건지 어쩐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 갖게 해주신 영월 단종문화재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희도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마 보시면서 나도 좀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건 꼭 주의하세요. 이런 점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네. 제 초조반의 목표가 어렵지 않게 하는 거였거든요. 네. 대신 좀 어렵게도 생각하지 않고 쉽게도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죽 하나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격가지 요리를 올리면 초조반이 되는 건데 네.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도 말아야 될 게 이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의 몸을 보하는 첫 끼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쉽게 한다고 뭐 계란 후라이 올리시고 이러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초조반이 아닌 거니까 네, 주의해서 해주셔야지 초조반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주의할 점이에요. 기본은 꼭 지켜달라 네.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먹고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주의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잠깐 맛을 보고 네. 그리고 여러분과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 혼자 먹어도 되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네. 잡수세요. 네, 거기 숟가락이 네. 하나라. 괜찮습니다. 네. 잡수세요. 아, 이거 타락죽이에요. 우유로 아까 만들어진. 오, 이거 너무 고소해요. 밤의 고소함, 현미도 고소하잖아요, 씹으면. 네. 그리고 우유의 고소함이 다 어우러져서 정말 고소하고 보통은 죽은 식감이 너무 없어서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현미의 그 쫄깃쫄깃한 식감, 네, 밤의 식감이 다 살아있어서 재밌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를 제가 하루 종일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만 좀 네, 먹고 네. 끝내고 저희가 네,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 먹고 싶었는데 아까 안주 사실 우리 음식은 또 이렇게 손으로도 먹어도 되는 것도 아이 그럼요. 있죠? 손으로 잡수셔도 이렇게 됩니다. 네, 네. 제가 네. 요거 하나 네. 가진데요. 네, 먹어볼게요.
이거 한 입에 넣어야 맛있어서 제가 먹고 있을게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네, 먹겠습니다. 어우, 탐스럽게 잡수시네요. 네. 근데 이 가지가요, 요 안에 있는 지금 내용물이 굉장히 실해서 아마 어머님들이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저도 요거 하나 더 제가 추가할까 봐요. 아까 두부선하고 어수리죽하고 네, 가지구이까지 더 해서 제가 3가지 오늘 저녁에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이건 진짜 맛있어요. 요 안에 양념 안에 있는 그 버섯하고 가지가 식감이 똑같아서 그쵸. 네, 씹히는 맛이 있잖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빨리 끝내고 저는 조금 더 먹고 가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지금 황지윤님 오늘 배운 거 집에서 꼭 해보고 싶네요. 오늘 라이브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함께 말씀 주셨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두 분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선생님 유튜브가 뭐였죠? 쿡피아 유튜브요. 쿠피아. 네. 저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단종문화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영월이랑.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I love 영월입니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이렇게 I love 영월. 영월. 고맙습니다. 두 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나만의 궁중 요리 레시피 잠깐 전해드렸어요. 아직도 이 가지 향이 남아 있어서 다 씹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혜경 님이 역시 음식은 정성과 사랑이네요 하셨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종문화재의 여러 가지 궁중 음식 중에 나만의 레시피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저녁 시간에 잠깐 장 보셔서 우리의 궁중 음식을 함께 아이들이랑 맛보신다면 영양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끼 뚝딱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배 채웠으니까 공부 좀 해야겠죠. 저희 잠시 후부터는 신병주 교수님과 함께하는 단종의 역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저희 단종문화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